사마줄거리. 공손찬을 구한 소년 장군은 바로 조자룡이었다. 역시 공손찬을 구하러 온 유비는 조자룡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초선을 이용한 왕윤의 연한계에 당해 동탁은 여포에게 처단되었지만 왕윤이 대사면을 행하면서도 동탁의 수와 이각 곽사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궁지에 몰린 이들은 이곽의 난을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해버린다. 그 후 여포는 이각 곽사에게 밀려 장안에서 쫓겨나고 왕윤은 이각 곽사에게 살해당한다. 이때 서량태수 마등이 도적의 무리를 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서량병을 거느려 이각 곽사에게 대항하지만 여의치 못하고 이처럼 조정은 다시금 도적들에 의해 어지러워진다. 제7장 이각의 난. 동탁의 신복 이각, 곽사, 장제, 번주의 무리는 이때 목숨을 도망하여 섬서에 있다가 천하에 대사령이 내렸다는 소문을 듣자 행여나 저희도 그 은전을 입을 수 있을까 하여 곧 사람을 장안에 보내 표를 올려 사를 빌었다. 그러나 사도 왕유는 사자를 보고 호령하였다. 역신 동탁의 바로는 모두가 이각무리 4명이 도운 것이니 이제 비록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 저들 4명만은 용서할 수 없다. 내 돌아가서 내 영을 전하되 이각의 무리는 빨리 손을 묶고 경사로 올라와 죄를 청하도록 하라고 전하여라. 사자가 돌아와서 그대로 전하니 듣고 나자 저들의 실망과 비탄은 컸다. 대체 이를 어찌했으면 좋소? 이각이 입을 때자 곽사는 글쎄 말씀이요. 장제와 번주도 글쎄 올시다. 하고 모두가 한숨을 토할 뿐 속수무책인 그들이었다. 오랜 침묵 뒤에 이각이 다시 입을 연다. 왕윤이 우리더러 경사로 올라와서 죄를 청하라 하였으니 만약 우리가 자수하지 않는 때에는 반드시 대군을 동원하여 우리를 잡으러 보낼 것이 틀림없소. 세 사람은 말없이 이각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다. 이각이 말을 잇는다. 강군이 내려오고만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 앉아 배길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우리 수하의 군사라고는 단지 3,000명이 있을 뿐 그것도 언제까지 고분고분이 우리 말을 들어 움직여 줄는지 우리가 사면을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런지 아니 이대로 있다가는 강군에게 붙잡히기 전에 먼저 그놈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기가 십중팔구요. 그러니 이각이 말을 잠깐 끊고 자중을 둘러보자 곽사가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요 하고 말을 재촉한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각자 도생하는 도리밖에는 없을 줄 아오. 여기 이렇게 우리 4사람이 함께 있다가는 다 면하지를 못할 것이니 곧 뿔뿔이 헤어져 종족을 감추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책일성쉽소. 이각은 말을 맺고 잠깐 3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 문득 생각난 듯이 문화 생각은 어떠하오? 역시 그 수밖에는 없지 않겠소. 이제까지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모사 가우를 돌아보고 한마디 물었다. 그 말에 곽사, 장제, 번주 3사람도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머리를 그 편으로 돌리며 각각 한마디씩 한다. 참, 문화는 어찌 생각하오? 어디 의견 좀 들어봅시다. 무슨 좋은 도리가 없겠소? 가오는 한 차례 좌중을 둘러본 다음에 지금 이 장군은 각자 도생을 하여 보자 하셨으나 그는 천만부당한 말씀인 줄로 아오. 만약 제공이 군사를 버리고 뿔뿔이 헤어져 버리신다면 일개 정장이라도 능히 공들을 묶을 수 있으리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섬서 사람과 본부 군마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다행히 동태사의 원수를 갚게 되거든 바로 조정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을 것이요. 만일 일이 뜻과 같이 못할 때에는 그때 가서 도망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줄로 믿소이다. 그 말에 곽사, 장제, 번주 3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각도 말한다. 나는 그 말이 유리하오. 그러나 이곳 백성들이 우리 말대로 움직여 줄런지 그것이 모를 일이 아니오 하고 가후를 돌아보았다. 그건 좋은 방법이 있소이다. 좋은 방법이 대체 무엇이오? 가후는 4사람 앞으로 자리를 가까이 나앉으며 한층 음성을 낮춰 개교를 말한다. 그로써 수일이 지나지 않아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서량주 일판에 무서운 소문이 떠돌았다.
사도 왕윤이 장차 서량주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린다는 것이었다. 아니 왕윤이라나 뭐라나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 그런다오. 누가 아오? 말에는 역적질하려다 이번에 아주 멸문을 당한 동탁이가 우리 고을 원님을 지냈대서 우리 고을 백성까지도 실을 아주 없애버린다나 봅디다. 동탁 그놈이 무슨 짓을 했거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러기에 말이오. 그러나 저러나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죽지 않으려면 한시 앞이 어디로 멀리 도망을 해야 할 텐데. 도망을 하다니 대체 어디로 하며 도망하면 목숨이 부지할성 싶소. 그러니 어쩌오.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옳단 말이오. 누구는 강군이 벌써 장안을 떠났다고도 하고 누구는 장안을 떠난 것이 다 무엇이냐 벌써 백리 밖에 와 있다고도 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울부짖는 아녀자들 뒤늦게나마 어디로든 도망을 해볼까 분주히 보따리를 꾸리는 남정네들 서량주 일대가 들끓어 민심이 흉흉하다. 이것을 보고 이각의 무리는 곧 수하 군사들을 풀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며 외치게 하였다. 조정에서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서량주 백성들을 죽인다더냐. 그도 모두 위에 선 놈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 장군 곽 장군께서 군사를 몰고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나쁜 놈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신단다. 너희들도 함께 가지 않겠느냐. 말이 한번 전해지자. 가자. 나서자. 그래, 모두 나서자. 앉아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 반인데 고깃값이나 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다. 옳지, 옳지. 너도 나도 하여 백성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 수가 실로 10여만이 넘었다. 이각의 무리는 곧 그들을 네 길로 나누어 데리고 섬서를 떠나 장안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길을 가기 이틀이 못되어 서북편으로서 한때 군마가 역시 길을 재촉하여 오는 것과 만났다. 알고 보니 다른 군마가 아니라 동탁의 둘째 사이 우보가 저의 장인 원수를 갚아보려 역시 장안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5,000명 군사다. 이각은 크게 기뻐 즉시 우보로 전구를 삼고 대군이 속속 육지로 진발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각의 무리가 반기를 들고 장안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자 공론이 분분하였다. 사도 왕윤이 곧 여포를 불러 상의하니 여포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고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한다. 사도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쥐 같은 무리들이 무엇 말할 것이나 되리이까. 여포는 곧 이숙을 데리고 군사를 영솔하여 성을 나갔다. 장안성 200리 밖에서 관군의 선봉 이숙과 도적의 선봉 우보의 군사가 서로 만났다. 서로 진치고 대하자 이숙은 창을 꼬나잡고 진 앞에 말을 내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역적들은 어서 나와 죽음을 받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우보가 대노하여 쌍도를 춤추며 말을 몰아나와 바로 이숙을 취한다. 한 자루 창과 두 자루 칼이 서로 어우러져 치고 맞고 무찌르기를 시벼하배 우보가 마침내 왼편 팔목에 창을 맞고 칼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이숙이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기고 이숙은 영체로 돌아오자 즉시 사람을 여포에게로 보내서 첩보를 올린 다음 소잡고 술 걸러 군사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먹었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하였으랴. 이숙이 승전에 취하여 아무 방비가 없을 때 그날 밤 이경을 기약하여 우보는 군사를 이끌고 가만히 이숙의 영체 근처로 오자 군사를 두 대로 나누어 일시에 앞뒤로 쳤다. 막 잠이 들려던 이숙의 군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다. 북소리 재금소리에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대체 쳐들어온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숙의 군사는 황급해서 오직 길을 뚫고 도망하기를 꾀할 따름이다. 이숙이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30여리를 물러나 날이 훤히 밝을 역에 여포에게 가보니 여포는 그가 일진을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노하였다. 내 이놈 어찌하여 내 얘기를 꺾어 놓는단 말이냐. 곧 도부수를 꾸짖어 그의 머리를 베어 군문에 높이 달게 한 다음 즉시 군사들을 배불리 먹여 거느리고 여포는 앞으로 나아갔다. 우보는 여포가 몸소 이르렀다 듣자 곧 군사를 몰고 나와 맞았으나 물론 그는 여포의 적수가 아니다.
단지 두 앞을 어우러 보고는 우보가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여포는 그 뒤를 쫓아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 양떼 가운데 든 범처럼 전후좌우로 충살한다. 우보는 참패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오십여리를 달아났다. 여포의 군사가 더 뒤를 쫓지 않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패잔한 군사를 수습하여 보니 겨우 200여 명이다. 이때 마침 이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여포를 만나 크게 패한 일을 말하고 우보는 그의 진중에 들었으나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각, 곽사, 장제, 번주가 모두 여포의 적수는 아니오 수하에 10여만 명 군병이 있다 하나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이다. 우보는 그날 밤에 저의 신복인 호저가를 가만히 불러들여 상의하였다. 여포가 그렇듯 용맹하니 무슨 수로 당해낸단 말이냐. 다시 나가서 싸웠다가는 속절없이 목숨만 잃고 말 것이니 이각의 무리 모르게 진중에 있는 황금 주옥을 훔쳐내 가지고 몰래 도망해버리는 것이 아무래도 상책일 듯 싶다. 호저가가 두말 않고 좋소 대답한다. 우보는 군중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황금 주옥을 수습한 다음 호저가 이하 친한 사람 3, 4인만 데리고 몰래 영체를 빠져나갔다. 수십 리를 달려가니 몬동이 트려한다.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쳤다. 일행은 냇가에 이르러 말에 내려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이때 호저가의 마음이 변하였다. 이대로 우보를 따라다닌데야 무슨 좋은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강군에게 잡혀도 죽고 이각의 무리를 만나도 목숨은 없는 것이다. 한평생 길을 못 피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우보를 죽이고 제가 가진 재물을 뺐으면 어떻게 될까? 재물은 내 것이 되고 또 우보의 머리를 베어들고 여포를 찾아가면 상을 후히 받을 수 있을 게다. 옳지. 그게 좋은 수다. 호저가는 마침내 마음을 결단하고 자, 그만들 쉬고 어서 내를 건너 멀리 달아나자. 우보가 이렇게 말하며 다시 말에 오르려 할 때 가만히 뒤로 달려들면서 번개같이 손을 놀려 한 칼에 그의 등을 쳐서 땅에 거꾸러뜨리고 두 번째 칼로 아주 그 목을 도려버렸다. 너무나 뜻밖의 일에 수하의 무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들을 딱 벌려 흡사 얼빠진 사람들이다. 호저가는 그들을 노려보며 을러대었다. 평생 이놈을 따라다녀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듯 싶으냐. 그래 내가 이놈을 죽여 수급을 가지고 여장군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끽소리 말고 나를 따라가서 나 하자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도 수가 날 깨고 내 말을 안 듣겠다면 너희들도 모조리 죽여서 우보의 뒤를 따르게 할 뿐이다. 딱 결단을 해서 대답을 해라. 수하의 무리들은 행여나 남보다 뒤질세라 연애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야 무얼 합니까? 그저 하라시는 대로 합지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호저가는 그들을 데리고 즉시 말을 몰아 여포의 영체를 찾아갔다. 그가 여포 앞에 나아가 우보의 수급을 바치자 여포는 한마디 묻는다. 내 이 수급은 어디서 얻었느냐? 호저가가 아랜다. 나라를 위하여 소인이 베었소이다. 나라를 위해서? 여포는 한마디 내어보고 호저가 뒤에 있는 종인 하나를 향해 물었다. 이자가 어떻게 우보를 죽였나 내가 어디 소상히 이야기해보아라. 아까 냇가에서는 호저가만 무서웠으나 이 자리에서는 호저가보다도 10갑절 100갑절 여포가 무서웠다. 묻는 눈치가 벌써 얼마쯤 의심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호저가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는 나중에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목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실토해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실직고를 하오면 듣고 나자 여포는 남의 수하에 있는 몸으로서 약간 재물을 탐내어 제 손으로 제 주인을 죽이다니 천지간에 용납 못할 놈이로구나. 크게 꾸짖고 곧 도수부에 명하여 호저가를 끌어내어다 목을 베게 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리를 못 가서 이각의 군사와 만났다. 여포 군사가 나오는 것을 보자 이각은 곧 그 자리에서 군사를 멈추고 영을 내려 전투태세를 벌리게 하였다. 그러나 여포는 그가 진을 다 치고 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가자. 한 소리 크게 군중에 외치자 그는 곧 방천하그 꼬나잡고 족토마 급히 몰아 적군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이각의 군사가 무슨 수로 이 급한 형세를 당해내랴. 그대로 어지러이 도망하여 50여리를 물러갔어야
산을 의지해서 영체를 세우고 즉시 뒤에 오는 곽사, 장제, 번주 세 장수를 정하여 함께 의논하였다. 이대로는 사루병이 일시에 나간데도 도저히 여포 하나를 못 당할 것 같소. 곽사가 묻는다. 그러니 어찌하였으면 좋단 말이오. 이각이 자중을 한번 둘러본 다음 입을 열었다. 여포가 용맹하기는 하지만 본래 꾀가 없는 무리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 산골을 꽉 지키고 있을 터이니 곽 장군은 군사를 몰아 그 뒤를 치기로 하되 팽월이 초나라 군사를 놀리던 법을 본따 징이 울거든 군사를 내고 북이 울리거든 곧 군사를 거두기로 하며 또 두 장수는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바로 장안으로 쳐들어가기로 하면 여포가 앞뒤가 응하지 못해 반드시 크게 패하고야 말리다. 나는 참 그게 묘괴요. 세 사람은 이각의 계교대로 행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다. 이튿날 여포는 군사를 거느리고 산 아래 이르렀다. 그가 진을 치고 나기를 기다려 이각은 곧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걸었다. 여포가 곧 군사를 휘몰아 지쳐 들어오자 이각은 즉시 군사를 돌려 산 위로 올라갔다. 여포는 그 뒤를 따라 산 아래까지 왔으나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내려와 더 나아가지를 못하겠다. 바야흐로 주저하고 있을 때 호련 본진으로서 군사가 달려와서 고하되 곽사가 군사를 휘몰아 진 뒤로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한다. 여포는 급히 군사를 돌려 저의 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이르렀을 때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곽사의 군사는 벌써 멀찍이 물러가 버린 뒤다. 여포는 그만 군사를 거두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 마침 징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앞으로서 이각의 군사가 고함치고 나온다. 여포가 황망히 군사를 내어 나가려 싸우려 할 때 이각의 군사는 물러가고 뒤로서 곽사가 다시 군사를 몰아 지쳐 들어온다. 여포는 군사를 돌려 뒤로 돌아오는 곽사를 맞아 싸우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오는 것을 보자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곽사는 군사를 거둬 물러가 버린다. 이러기를 연달아 며칠을 하고 보니 여포는 싸울래야 싸울 수 없고 쉴래야 쉴 수 없어 노기가 충천하였다. 애꿎은 수하 장졸들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꾸짖거나 매질하여 초조해 하기를 맞이 않을 때 호련 유성마가 달려나와 고하되 장제와 번주의 양로군이 다른 길로 하여 장안을 범해서 경성이 위급하다고 한다. 여포는 소스라치게 놀라 즉시 군사를 거둬 장안으로 향하였다. 이각 곽사의 양로군이 곧 군사를 휘몰아 그의 배후를 어지러이 친다. 여포는 적지 않은 군사를 잃고 장안 성 밖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르기는 이르렀어도 도적의 형세가 원체 커서 철통같이 장안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자 여포의 수하 군사는 적과 싸우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었다. 더욱이 여포의 성미가 너무나 사나운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들 가운데 남몰래 빠져나가 도적의 무리에게 항복하는 자가 적지 않다. 여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수위를 지나는 사이에 동탁의 잔당으로 성중에 숨어있던 이몽 왕방의 무리가 내응하여 문 지키는 장수를 죽이고 성문을 크게 열어놓았다. 사로 적군이 아우성치며 그대로 조수처럼 성내에 몰려 들어간다. 여포는 적군 가운데로 뛰어들어 자충우돌하였다. 그러나 그의 혼자 힘으로는 적의 큰 형세를 막을 도리가 없다. 그는 수백 길을 거느리고 청세문 밖으로 가서 외쳤다. 누구 없느냐? 나 여포다. 사도 좀 이리 나오시라고 해라. 이윽고 문루 위에 사도 왕윤이 나선다. 여포는 문 밖에서 그를 우러러보며 소리쳤다. 사도, 이러시고 계실 때가 아니외다. 곧 말 타고 나오십시오. 소장과 함께 관을 나가 따로이 좋은 방도를 차리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왕윤은 말한다. 만약 사직의 영험을 입어 국가를 편안히 할 수 있으면 나는 좋카오. 그렇지 못할 때는 유는 오직 몸을 바쳐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요. 이때를 당하여 구차스럽게 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 부디 장군은 나를 위하여 관동 제공해서 살해하고 국가를 위하여 힘들을 내라고 말씀을 전해주오. 여포는 다시 소리친다. 그런 말씀 마시고 사도는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그러나 왕유는 말없이 고개를 모로 흔든다. 성내 이곳저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일어난다. 도적의 무리는 이미 성내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여포는 다시 소리친다. 사도는 공연한 고지 부리지 마시고 어서 나오십시오. 시각을 지체하였다가는 불급이 되오리다.
그래도 왕윤이 응하지 않을 때 성내 각처에서 불이 일어나며 화염이 그대로 하늘을 찌른다. 사도, 부디 몸을 보증하십시오. 포는 물러가오. 여포는 마지막 하직을 고하자 수하에 남은 무리 100여 기만 거느리고는 말을 달려 관을 나서자 그 길로 회남 원수를 바라고 갔다. 이각 각사의 무리는 성내로 들며 즉시 군사들을 놓아 마음대로 분탕질하고 노략질하게 두었다. 아우성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마다 가득하다. 도적의 손에 죽은 무고한 백성들이 수천을 헤아리는데 태상경 충필, 태봉 노규, 대홍료 주한, 성문교의 최렬, 월기교의 왕기의 무리도 모두 국난에 죽었다. 이각 각사의 무리가 군사를 지휘하여 마침내 내정을 에워싼다. 신하들은 황급하여 대전으로 달려들어가 천작계 아래였다. 형세가 급하오니 폐하께서는 친히 선평문에 납시어 도적의 무리에게 유지를 내리시고 난리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헌제는 그 말을 쫓아 선평문 위로 나갔다. 이각의 무리는 문 밖에 있다가 문 위의 환기를 바라보자 즉시 소리쳐서 흥분한 군사들을 진정시킨 다음 일제히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른다. 헌제는 문누에 의지하여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주총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이끌고 장안에 들어왔는고? 이각은 용안을 우러러 배우며 상조하였다. 동태사로 말씀하오면 곧 폐하의 사직지신이온데 죄 없이 왕윤의 무리들에게 모살당하여 쌉기로 신 등이 복수하러 온 것이 없지 감히 모반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이다. 왕윤만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면 신은 곧 군사를 물리오리다. 이때 사도 왕윤은 바로 인군 곁에 매시고 서 있었다. 도적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곧 그는 어전에 부복하여 아뢰었다. 신이 본래 사직을 위하여 꾀한 노릇이 뜻밖에도 사세가 이리 이르렀으니 폐하께서는 신 하나를 아끼시어 국가를 그르치지 마시옵소서. 신이 몸소 내려가 두 도적을 만나리이다. 헌제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차마 못 보내겠다. 그러나 형세가 급하니 또한 어찌하랴. 헌제가 머뭇거리며 좀처럼 결단하지 못할 때 왕윤은 신은 도적에게로 가옵거니와 폐하는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마지막 하직을 인군에게 고한 다음 곧 몸을 날려 선평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며 그는 땅바닥에 그대로 털서덕 주저앉았다. 한편 다리는 접질리고 머리는 울려서 어지러웠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도적의 무리를 향해 크게 외쳤다. 왕윤이 예 있다. 이각 각사가 일제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의 앞으로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동태사가 무슨 죄가 있어 내 죽였더냐. 왕윤은 마주대고 꾸짖는다. 도적의 죄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터에 너희만 홀로 몰랐더냐. 도적이 주살당하는 날 장안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맞이 않았느니라. 너희 놈들은 그 소문도 못 들었더냐. 이각 박사는 말문이 막혀 잠깐 벙벙이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으나 이각이 다시 입을 열어 꾸짖는다. 그러면 동태사는 죄가 있어 죽였다고나 하지만 우리는 무슨 죄가 있다고 종래 사면도 내리지 않았느냐. 왕윤은 눈을 찢어져라 부릅뜨고 외친다. 역적놈이 무슨 말이 이리도 많으냐. 내 왕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각 각사의 입에서 소리가 일시에 나오며 손이 번쩍 들리고 칼이 한 번씩 빛나자 왕윤은 한마디 부르짖음과 함께 땅에 가 쓰러졌다. 두 도적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그의 몸에 다시 칼질하여 어육을 만들었다. 왕윤을 죽이고 나자 이각 각사는 수하 장수를 돌아보고 다시 분부한다. 내 이 길로 곧 군사 100명만 거느리고 왕윤의 집으로 가서 그 종족은 물론 늙고 어림을 가리지 말고 다 잡아 죽이도록 하여라. 문루 위에서 충신이 도적의 손에 죽는 것을 바로 눈을 보고 문루 위에서 충신이 도적의 손에 죽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보고 다시 이 참혹한 말을 귀로 듣는 헌제는 그 마음이 칼로 에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무리는 좀처럼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 천자는 문루 위에서 저들을 향해 다시 선유하였다. 왕윤이 이미 주살되었거늘 군마는 어찌하여 물러가지 않노? 이각 박사가 아랜다. 신 등이 왕실의 공이 있건만 아직 관작을 내리시지 않기로 감히 군사를 물리지 못하나이다. 헌제는 물었다. 경들은 무슨 관작을 원하는고? 이각 박사, 장제, 번주, 네 도적이 한동안 머리를 모으고 서서 쑥덕거리더니 각기 직함을 써서 올린다.
헌재는 그대로 좇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들에게 다 관작을 내리자 도적의 무리는 그제서야 사은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갔다. 대권을 저희 소나기에 넣고 나자 이각의 무리는 먼저 동탁의 시체와 머리부터 찾아 장사를 지내려 하였다. 동탁의 시체라야 그 사이 시일이 지나 거의 다 썩은 데다 원체 수천 수만 명이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찬 것이라 모두 으스러지고 헤어져 겨우 뼈가 몇 토막 살이 몇 점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들을 주워 모아 향목으로 겨우 형체를 깎아 만든 다음에 한번 크게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왕자의 의관과 관각을 써서 길이를 택하여 미호에다 천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노하셨음인가. 바로 장삿날 하늘은 내성과 함께 큰 비를 내려 삽시간에 평지에 수심이 석자가 넘고 병력이 그 관을 깨뜨려 시체와 머리를 모두 관 밖에 드러내어 놓는다. 이각은 날이 들기를 기다려 다시 장사를 지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에 또다시 큰 비와 내성 병력이 있고 세 번째 가서도 또한 그리하여 결국 동탁의 시체와 머리는 흔적 없이 소멸되었다. 나라 정사는 다시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는 또 높아졌다. 이각 각사의 무리는 대권을 잡고 앉아 백성들에게 잔악하며 가만히 저희들의 신복을 보내서 천자를 좌우에 모시고 있어 그 동정을 살피게 하니 헌재는 불안하고 송구스런 생각을 한시도 금하지 못하며 조종 간원들이 모두 이 두 도적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무리들은 천하의 인심을 아주 돌보지 않을 수 없어 주존으로 태복을 봉하여 함께 정사를 살피기로 한다. 이때 서량태수 마등은 도적의 무리를 치고 왕실을 일소하여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큰 뜻을 품고 자기의 의제인 병조자사 한수와 상의한 다음 가만히 사람을 장안으로 올려보내 시중마우, 간이대부 충소, 좌중랑장 유범 세 사람에게 뜻을 통하고 내응을 부탁하였다. 마우의 무리는 이각 곽사의 눈을 기어 몰래 천자를 배웠고 이 일을 상조하였다. 헌재가 마침내 밀조를 내려 마등으로 정서장군을 봉하고 한수로 진서장군을 봉하여 힘을 합하여 도적을 치게 한다. 마등과 한수는 천자의 밀조를 받자 곧 군사를 일으켰다. 10여만 대군이다. 도적을 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군사들의 의기는 잠못 높았다. 마등과 한수가 군사를 일으켜 장안으로 올라온다는 첩보를 받자 이각 곽사 장제 번주의 무리는 한자리에 모여 적병을 막을 계책을 의논하였다. 모사가오가 나서서 말한다. 두 곳 군사가 멀리서 오니 오직 방비를 어미하여 지키도록 하시지요. 적군이 싸움을 청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100일이 못 다가서 군량이 다하여 물러갈 것이니 그때 군사를 내어 급히 뒤를 치면 마등과 한수를 가히 사로잡을 수 있으리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몽과 왕방이 나섰다. 나가서 싸우지 않고 저희가 절로 물러가기를 기다리자니 그것이 무슨 개교란 말씀이오. 먼저 가오를 대하여 타박부터 한마디 하고 다음에 그들은 이각의 무리를 향해 아랜다. 소장들에게 정병 10,000명만 빌려주시면 곧 나가서 마등과 한수의 머리를 베어다가 휘하에 바치오리다. 이각이 무엇라 하기 전에 가오가 고개를 내저으며 이제 만약 나가서 싸웠다가는 반드시 패하고 말 거요. 이몽과 왕방이 분연히 말한다. 우리가 만약 패하거든 우리 목을 베시오. 그 대신 우리가 만약 이기면 공도 역시 머리를 베어 우리를 주어야 합니다. 가오는 그 말에는 아무 대꾸 않고 이각과 곽사를 향해 말한다. 장안 서편으로 200리 밖에 있는 주실사는 길이 심히 험준하니 장번 두 장군으로 그곳에 군사를 둔쳐서 굳게 지키게 한 다음 이몽 왕방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이각 곽사가 마침내 군사 15,000을 점검하여 이몽 왕방에게 주니 두 사람은 바로 의기양양하여 장안을 떠나 280리 밖에 나가서 하체하였다. 이틀 지나 서량병이 이르렀다. 이몽 왕방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니 마등과 한수는 전세를 벌리고 나자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지인 앞에 나서서 이몽과 왕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크게 외친다. 저 도적놈을 니 나가서 사로잡을꼬.
말이 떨어지며 진중으로서 한 소년 장군이 손에 진창을 들고 한필 준마에 높이 올라 내다르니 얼굴은 관옥이요 눈은 샛별이며 범의 몸체 잔나비 팔에 표범의 배요 이리의 허리다. 이 소년이 누구인가? 그가 곧 마등의 아들 마초로 자는 맹긴이 이때 나이 17살에 영롱하기 짝이 없다. 왕방이 그의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겨 곧 말을 몰아나갔다. 바로 칼을 춤추며 마초에게로 달려들었으나 삼합이 다 못하여 왼편 허리로 번개같이 들어오는 마초의 창끝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말 아래 거꾸로 떨어져 죽는다. 마초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심상한 얼굴로 말머리를 돌려 진으로 돌아온다. 이를 보고 이몽이 크게 노하여 철창을 꼬나잡고 말을 급히 몰아 뒤를 쫓았다. 마초는 이것을 모르는 듯 서서히 말을 걸려 돌아오고 있다. 이몽의 말이 이때 이미 그의 등 뒤 3칸통 밖에 있었다. 집문 아래 서서 마등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 크게 외친다. 등 뒤에 따라오는 놈이 있다. 말을 미처 마치기 전에 벌써 1칸통 밖에 따라 이른 이몽이 창을 들어 바로 마초의 후심을 겨누어 평생 힘을 다해 찌르고 창끝이 등에서 배를 꿰뚫고 앞으로 나왔는가 싶었는데 어느 틈엔가 마초는 번개같이 몸을 틀어 들어오는 창을 한 옆으로 흘려버리며 이몽의 말이 옆으로 들어와 나란히 서자 곧 팔을 늘여 그를 마상에서 사로잡아 버렸다. 원래 마초는 이몽이 말을 달려 자기들을 쫓는 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였던 것이다. 주장을 잃은 군사들은 각기 앞을 다투어 도망갈 길밖에 없었다. 마등과 한수는 승세하여 그 뒤를 몰아쳐서 태반을 죽인 다음 바로 애구 가까이 가서 하체하고 사로잡은 이몽의 목을 베어 호령하였다. 이각 곽사는 이몽과 왕방이 모두 마초 손에 죽었다고 듣자 비로소 가우에게 선견지명이 있음을 알아 그의 계교를 쫓아서 관방을 굳게 지켜 아무리 저희가 와서 싸움을 청하여도 도무지 응하지를 않았다. 과연 2달이 미처 다 못하여 서량군은 양식이 떨어졌다. 장안 송중에서는 시중 마우의 집종이 사소한 일로 주인에게 원망을 품고 상부로 들어가서 밀고를 하였다. 곧 저의 주인 마우가 간이대부 충소, 자중낭장, 유범으로 더불어 마등 한수와 결연하여 내응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군사를 보내 새 집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잡아내 거리에 내어다 참한 다음 마우, 충소, 유범 3사람의 수급을 가지고 지인 앞에 나와 호령한다. 마등과 한수는 군량이 이미 다한 데다 내응 또한 누설된 것을 보자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오직 영체를 빼어 퇴군할 따름이다. 이각 곽사는 곧 장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어 마등의 뒤를 쫓고 번주로 하여금 한수의 뒤를 몰아치게 하였다. 서량군이 크게 패하여 달아난다. 마초는 뒤에 남아 죽기로 싸워 장제의 군사를 물리쳤으나 한수는 그대로 번주에게 쫓기어 달아났다. 번주가 용서 않고 그대로 뒤를 급히 쫓는다. 거의 따라 이르렀을 때 한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번주를 돌아보며 한마디 하였다. 공은 나와 동양이 아니시오. 너무나 무정하오이다 그려. 번주는 저도 말을 멈추어 대답한다. 내가 무정한 게 아니라 상명을 어길 수 없어 그러오. 한수는 다시 말한다. 내가 이번에 오기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요. 그러한 터에 이렇듯 핍박이 심할 것은 없지 않소. 듣고 나자 번주는 더 쫓지 않고 그대로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이것을 본 자가 있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이각의 조카 이별이었다. 이별이 돌아가서 저의 숙부를 보고 번주가 고의로 한수를 놓아보냈다고 고하자 이 말을 들은 이각의 노여움은 컸다. 곧 군사를 일으켜 번주를 치려 하니 이를 보고 가우가 말한다. 지금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자주 병기를 움직이는 것은 온당치 않소이다. 그러지 마시고 연애를 베푼 다음에 전공을 할애한다 하고 장장군과 번주를 청하여다 그 자리에서 번주를 잡아 죽이도록 하시지요. 이각이 그의 계교를 쫓아 연석을 베풀고 2 장수를 청하니 장제와 번주가 모두 혼연히 자리에 나온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이각은 문득 잔을 멈추어 낯빛을 변하고 말한다. 번주는 어찌하여 한수와 몰래 통하고 모반하려 하노?
번주가 깜짝 놀라 미처 무엇이라 대답을 못할 때 양편 벽 뒤로서 도수부들이 달려나와 그를 잡자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린다. 이를 보고 장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땅에 부복해버렸다. 이각은 곧 그를 붙들어 다시 자리에 앉히고 말하였다. 번주는 죄가 있어 참하였거니와 공은 내 신복이니 조금도 송구하여 할 일이 아니오. 드디어 번주의 군사를 그에게 주어 관할하게 하니 장제는 이각 곽사에게 깊이 살해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홍농으로 나아갔다. 이각 곽사가 서량병을 쳐 물리친 뒤로 그들의 위세는 더욱 떨쳤다. 제8장 기화. 이때 청주 땅에 황건적이 또 일어났다. 그 무리가 실로 수십만 명. 각초로 떠돌아다니며 양민을 약탈한다. 이각 곽사는 태복 주존의 말을 좇아 천자의 조칙을 빌어서 조조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게 하였다. 조조는 동군태수로 있었다. 성지를 받들고 조조는 제북상 포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먼저 수양으로 나아갔다. 포신은 섣불리 중지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도적의 손에 죽었으나 조조는 계교를 정하여 수양에 운거한 도적을 깨치고 다시 그 뒤를 쫓아 바로 제북에 이르렀다. 항복하는 자가 수만 명이다. 조조는 항복받은 도적의 무리로 전구를 삼아 다시 나아갔다. 그의 병마가 한번 이르는 곳에 항복하고 기순 아니하는 자가 없어 불과 100여일에 군사가 30여만에 이른다. 조조는 그 중에서 정예 부대를 뽑아 청주병을 삼고 나머지 무리들은 저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첩서가 장안에 이르니 조종은 그로 정동장군을 삼는다. 조조의 명성이 날로 더하자 그는 연주에 있어 널리 천하의 어진이를 불렀다. 먼저 영주 영음사람 순욱이 그 조카 순유와 함께 그에게로 오니 순욱의 자는 문약이요 순유의 자는 공달이다. 순욱은 순곤의 아들로 본래 원소 마카에 있다가 그를 버리고 조조에게로 온 것이다. 조조는 순욱과 시사를 담론하여 보고 크게 기뻐 이는 나의 장자방이라 칭찬함을 맞이 않으며 곧 그로 행군 사마를 삼았다. 그 조카 순유는 해내의 명사다. 일찍이 황문시랑이 되었다가 뒤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있더니 이번에 그 숙부와 함께 조조를 찾아온 것이다. 조조는 그로 행군 교수를 삼았다. 순욱이 조조를 대하여 말한다. 이곳 연주에 명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기 들어서 아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소이다. 조조는 묻는다. 누구 말씀이오? 동군 동하 사람이니 성은 정이요 이름은 우기요 자는 중덕이외다. 오, 정중덕 말씀이오. 나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요. 조조는 곧 사람을 보내 찾게 하니 이때 정욱은 산에 들어가 글을 읽고 있다가 와서 본다. 조조는 그를 얻고 기뻐해 말지 않았다. 정욱이 순욱을 대하여 말한다. 이 사람은 부족하여 즉시 공의 청거를 입을 바 못되지만 공가 동양 사람으로 성은 곽이요 이름은 가요 자는 봉여라 하는 이는 당대의 선비인데 어찌하여 청에 오려 안 하시오. 순욱은 무릎을 치고 내 그만 깜빡 잊었소 그려 하고 조조에게 그의 재주를 일컬으니 조조는 곧 사람을 시켜 예물을 가지고 영음으로 가서 그를 청해 오게 한다. 곽가가 연주에 이르러 순욱 숙질과 정욱으로 더불어 조조 앞에서 천하사를 논의하다가 다시 한 사람을 청거하니 그는 곧 광무의 적파 자손으로 성은 유요 이름은 여비요 자는 자양이라 회남 성덕 사람이었다. 유엽이 이르자 또 두 사람을 조조에게 청거한다. 한 명은 산양 창읍 사람 만총이니 자는 백령이요 한 명은 무성 사람 여건이니 자는 자각이다. 조조는 또한 그들의 이름을 일찍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다. 곧 사람을 보내 청하여다 군중 종사를 삼았다. 만총과 여건이 함께 한 사람을 청거하니 그는 곧 진류 평구 사람 모계로 자는 효선이다. 조조는 역시 종사를 삼았다. 또 장수 하나가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조조를 찾아왔다. 성명을 물으니 대산 거평 사람 우금으로 자는 문축이라 한다.
조조는 그의 무예가 출중한 것을 보고 명하여 검군사마를 삼았다. 하루는 하우돈이 장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조조는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고? 하우돈이 대답한다. 진류 사람 전이입니다. 용력이 실로 가인하지요. 전에 진류태수 장막에게 가 있다가 그 수하 사람과 불화해서 주먹으로 수십 명을 때려 죽이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을 제가 사냥 나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조조는 지그시 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하우돈을 향해 말한다. 이 사람이 용모가 괴이하니 과연 용력이 비상할 것 같군. 하우돈이 대답한다. 이 사람이 전에 신구 원수를 갚아주느라 살인을 한 일이 있는데 머리를 베어들고 바로 거리로 나가니까 수백 명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하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양지철극의 무게가 80근인데 두 손에 갈라들고 말에 올라 전우상하로 놀려 쓰는 수단이 정말 놀랍습니다. 조조는 곧 명하여 장전에서 무예를 시험하게 하였다. 전이가 몸을 날려 말에 오르자 80근 쌍극을 나는 듯이 쓴다. 조조가 취한 듯 어린 듯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난데없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장하의 큰 깃발 하나가 쓰러지려 한다. 군사 수십 명이 일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힘을 모아 붙들어 세우려 해도 세찬 바람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를 보자 전이는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친 다음 한 손으로 깃대를 꽉 붙들고 바람 가운데 홀로 섰다. 윙윙 소리치며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으나 전이가 한 손으로 붙잡고 섰는 깃대는 다시는 끄떡하지 않는다. 바로 옛날의 앙레로구나. 조조는 혀를 내두르고 명하여 장전도의를 삼은 다음 특히 입고 있던 구모와 준말을 그에게 내렸다. 이리하여 조조 수하에 문으로는 모신이 있고 무에는 맹장이 있어 위엄이 산동에 떨쳤다. 이때 조조의 아비 조승은 진류로부터 난을 피하여 낭야에 숨어 살고 있었다. 조조가 태산태수 응교를 보내 맞아오게 하니 조승은 아우 조덕과 함께 일가노소 40여 명과 종자 100여 명을 데리고 술의 100여량을 이끌고 연주를 바라고 떠났다. 길이 서주를 지난다. 이때 서주태수 도겸의 자는 공존이 위인이 극히 온후하고 순독하다. 일찍부터 조조의 영웅됨을 알고 서로 사귐을 맺으려고 하면서도 길이 없던 차에 마침 조조의 아비가 자기 고을을 지난다 듣고 곧 지경밖까지 나가서 맞아들여다가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이틀 동안을 환대하였다. 조승이 그의 극진한 대접을 살해하고 하직을 고한다. 도겸은 다시 성밖까지 몸소 나가서 배웅하고 특히 도의 장계에게 명하여 군사 500명을 거느려 그의 일행을 호송하게 하였다. 조승이 가솔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 화비 땅에 이르니 때는 마침 여름 끝 초가을이라. 아침나절에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큰 비를 내린다. 조승은 가까운 산 중턱에 옛절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절의 중이 맞아들여 은근히 접대한다. 조승은 곤속들을 안돈하고 장계에게 명하여 군마를 양편 낭하에 둔치게 하였다. 이날 길에서 큰 비를 만나 군사들의 의장이 흠뻑 젖었다. 은근히 원망하는 소리가 군사들 사이에 높은 것을 보자 장계는 즉시 수하 두목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다가 상의하였다. 우리들은 본시 황건잔당으로서 마지못해 도겸에게 항복하여 지내기는 하나 도무지 좋은 수가 없던 터에 이제 가만히 보니 조가의 치중 차량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내 생각에는 오늘 밤 삼경에 일제히 들어가서 조승 일가 노소를 모조리 죽여버린 다음에 그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편히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 믿는데 너희들 마음은 어떠하냐? 수와 두목의 무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싫단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이날 밤에 바람이 그치지 않고 비가 그대로 퍼붓듯 내린다. 조승이 잠을 못 이루어 등촉을 밝히고 앉아 있으려니까 호련 절 안팎에 함성이 크게 인다. 얘야, 자느냐? 일어나라, 일어나. 조승은 옆방을 향하여 아우를 소리쳐 물었다.
조독이 선잠을 깨어 호둥지둥 이쪽 방으로 달려온다. 줄기차게 퍼붓는 빗소리, 바람소리, 절 안팎에 어둠이 짙은데 어지러이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 발소리, 무엇을 들부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비단을 찢는 듯한 계집의 외마디 소리. 이거 무슨 일이 났나 보다. 너 좀 나가보아라. 조승훈 아우를 보고 소리친 다음 곁에 곤히 잠든 첩을 흔들어 깨웠다. 첩은 잠이 깨며 조덕이 칼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밖에 소란한 소리를 귀로 듣고 아니 영감 무슨 일이 났소? 조승에게 한마디 묻고는 아직 자세한 영문도 모르며 덜덜 떨기 시작한다. 일이 났어. 어서 일어나 옷을 입게. 어떻게 피할 도리를 찾아야지. 조승은 저도 허겁지겁 웃옷을 찾아 입으며 첩을 재촉한다. 도적대가 들어왔나요? 글쎄 모르겠네. 여간에 선 도적들이 서주 군사가 500명이나 여기 있으니까 감히 못 들어올 터인데. 아니요, 그 서주 군사 놈들이 장난을 한 게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재물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요. 말이 미쳐 맞기 전에 늙은 종 하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영감마님, 얼른 피하십시오.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 함부로 저를 들부수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조승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첩의 손을 이끌어 밖으로 뛰어나갔다. 여기저기 꾸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깨어지는 소리, 사뭇 악다군이 끌듯 하는데 조승은 첩과 함께 그대로 용하게 군사들 눈에 띄지 않고 비가 퍼붓는 뜰로 내려가서 어둠 속을 더듬어 방장 뒤로 돌아갔다. 어서. 걸음을 잘 못하는 첩의 손을 잡아 끌며 조승은 마침내 뒷담 앞에 이르렀다. 자, 담을 넘게. 군사놈들이 쫓아오기 전에 어서 담을 넘어 도망을 하세. 담은 과히 높지는 않았으나 원래 몸이 비둔한 첩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나는 예서 그대로 죽을 테니 영감이나 어서 도망을 가십시오. 무서워서도 떨리거니와 찬비를 온몸에 맞고 추워서도 떨리는 첩의 음성이 가뜩이나 듣기에 애처로웠다. 내가 엎드릴 테니 무둥을 타고 넘어보게. 조승은 담 밑으로 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저도 부들부들 걷잡을 수 없이 떨며 첩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첩은 겨우 한 발을 그의 등에 올려놓았을 뿐 둘째 발마저 올려놓으려다 헛디고 에그머니 소리와 함께 그대로 진창으로 나가 떨어졌다. 조승은 흙투성이가 된 첩을 붙잡아 일으키며 분주히 사면을 둘러보다가 그를 끌고 뒷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막 그 안에 몸을 숨겼을까 말까 할 때 어지러운 발소리가 뒷뜰 안에 들렸다.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 남기지 않고 죽였지만 그새 밖으로 도망한 놈이 덜어 있거든. 멀리 간 놈은 할 수 없어도 이 안에 아직 숨어있는 놈들은 깡그리 잡아 죽여야 하네. 자네들은 저기 헛간을 가서 뒤져보게. 우리는 여기 뒷간을 살펴봄세. 정작 도적들이 제 발로 들어와서 찾아보기도 전에 극도의 공포로 하여 첩은 저도 모르게 뒷간 속에서 에구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러버렸다. 여기 웬년이 숨어있구먼. 도적 하나가 안으로 달려들며 한 칼로 첩을 베어 거꾸로 뜨리자 어이쿠 하는 소리가 조승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이놈은 또 웬 놈이냐? 한마디와 함께 도적의 둘째 칼이 그의 허리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장계는 조승의 일가노소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재물을 뺏은 다음 절에는 불을 질러 홀딱 태워버리고 수하의 무리 500명과 함께 회남 땅으로 도망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변을 가리켜서 조조가 일찍이 여백사의 집 식구들을 죄 없이 죽인 응보라고 일컫는다. 조조의 명을 받아 낭야로 가서 조승을 맞아 화비까지 함께 오던 태산태수 은교는 이 별난 중에 남보다 먼저 절에서 빠져나가 요행히 목숨이 살았으나 돌아가서 조조를 대할 낯이 없어 원소에게로 가버리고 그 부하 가운데 목숨을 도망한 군사가 있어 비로소 이 참혹한 소식을 조조에게 고하였다. 자기 부친을 위시하여 일가노소가 전몰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조조는 그대로 땅에가 쓰러져 혼절하여 버렸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구하여 얼마 만에 깨어난 조조는 이를 갈며 외쳤다. 도겸이 우리 부친을 모살했으니 이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지 못할 것이다. 곧 대군을 일으켜 소주를 송두리째 무질러버리기 전에는 내 하늘 풀 도리가 없다.
곧 순욱과 정욱에게 군사 3만을 주어 연성, 범연, 동하 세 고을을 지키게 한 다음 조조는 나머지 군사를 모조리 거느리고 하우돈, 우금, 전이로 선봉을 삼아 소주를 바라고 나아갔다. 영을 내리되 성지만 얻는 날에는 성중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서 저의 아비 죽인 원수를 갚으리라고 한다. 문득 탐마가 고하되 구강태수 변양이 본래 도경과 교분이 두터운 터이라 이번에 서주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자 스스로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소주 구원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조조는 듣고 크게 노하여 곧 하우돈을 보내 중로에서 이를 맞아 죽이게 하였다. 이때 진궁은 동군 종사로 있었다. 그도 또한 도경과는 교분이 두터운 사이다.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장차 소주 백성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자 밤을 도와 조조를 군중으로 보러 왔다. 조조는 그가 도겸을 위해 새객이 되어 온 줄 짐작하고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전일에 그의 은혜를 입은 터에 그대로 쫓는 것도 도리에 안 되었다. 그는 마침내 진궁을 장중으로 청하여 드렸다. 자리에 나누어 앉자 진궁은 곧 입을 열었다. 이제 명공이 대병을 거느리시고 서주로 나아가 영존의 원수를 갚으시는데 성에 이르는 날이면 곧 그곳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특히 한 말씀 올리려 왔소이다. 서주자사 도겸은 어진 군자요 결코 이익을 따르고 의리를 잇는 무리가 아니요. 이번에 영존께서 해를 입으신 것으로 말씀하면 장계란 놈 혼자서 저지른 일이지 결단코 도겸의 죄가 아니며 더욱이 서주 백성들이야 명공과 무슨 원수가 있기에 모조리 죽이려 하시는 게요. 듣고 나자 조조는 노기를 띄우고 말한다. 공이 전일에 나를 버리고 가더니 오늘은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러 왔소. 도겸은 불공대천 원수로 내 맹세코 저를 죽여 원한을 풀려는 터요. 공이 도겸을 위하여 세객으로 온 모양이지만 내가 듣지 않는 바에는 어찌할 테요. 진궁은 무색하였다. 일이 되었으니 내 공조를 찾아가 볼 낯도 없지 않느냐. 그는 서주로 가려다 말고 드디어 말을 달려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조조는 서주를 바라고 군사를 재촉하여 나아가며 대군이 이르는 곳마다 죄 없는 백성을 사륙하고 함부로 무덤들을 파헤친다. 도겸은 서주에 있어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목 놓아 울었다. 내 죄를 하늘에 얻어 무고한 서주 백성들로 이 큰 환난을 받게 하였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으랴. 급히 무리들을 모아 상의하는 중에 군사가 달려들어 조조의 대군이 이미 십리 밖에 이르렀다고 고한다. 조표가 나섰다. 조조 군사가 이미 성 밖에 이르렀는데 어찌 손을 묶고 죽음을 기다릴 법이 있으리까. 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사군을 도와 나가서 물리치오리다. 도겸은 하는 수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바라보니 조조의 진세가 극히 장하여 영체는 심리에 연하였고 무수한 기치창검은 바람에 휘날리고 햇볕에 번쩍여 보는 눈을 혼란케 하는데 중군의 일변 100기를 높이 세워놓았으니 그 위에 크게 쓰여 있는 것은 곧 보수설한 4글자이다. 조조가 백포은계로 말을 달려 지인 앞에 나서며 채찍을 들어 크게 꾸짖는다. 내 이놈 도겸이 나오너라. 도겸은 말 타고 문기 아래로 나서서 흠신하여 예를 베풀고 말하였다. 겸은 본래 명공과 교분을 맺고 싶어 장계를 시켜서 영존을 호송하게 하였더니 뜻밖의 장계가 도족의 마음을 종시 고치지 못하여 이 일을 저지른 것이요. 실로 도겸이가 관여한 일은 아니니 바라건대 명공은 깊이 살피시오. 조조는 소리를 가다듬고 꾸짖는다. 늙은 놈이 우리 부친을 모살하고 오히려 주둥이를 놀려 변명을 하려 드느냐. 네 나가서 저 늙은 도적놈을 사로잡아 올고. 말이 떨어지자 하우돈이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달려 나온다. 도겸이 황망히 말머리를 돌려 진중에 들자 조표가 창을 두르며 말을 놓아 하우돈을 맞는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사오합을 싸웠을 때 호련 강풍이 크게 일어 모래를 날리고 돌을 날린다. 양군이 모두 크게 어지러워 더 싸우지 못하고 각기 군사를 거두고 말았다. 도겸은 성으로 들어가자 다시 무리를 모아놓고 말한다.
조조 군사가 원체 형세가 커서 도저히 대적할 길이 없으니 내 스스로 몸을 묻고 조조의 영체로 가서 한 목숨 버려 소주 백성들의 위태로움을 구하여 볼까 하오.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고한다. 부군께서 오랫동안 서주를 다스리시어 백성들이 모두 그 은혜를 느끼는 터가 아니오이까. 이제 조조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는 하나 곧 우리 서주성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이니 부군은 군사와 백성을 거느리시어 굳게 지키고 나가지 마십시오. 축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계책을 베풀어 조조로 하여금 죽어 몸을 묻을 곳이 없게 하오리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곧 별가종사 미축이다. 미축의 자는 자중이니 동해 구현 사람이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원래 가세가 부유하여 일찍이 낙양에 가서 매매하고 수레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부인을 만났다.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이 부인이 미축을 향해 수레를 자기도 태워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미축은 곧 수레에서 내려 부인을 태운 다음 자기는 걸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함께 타기를 청한다. 미축은 다시 수레에 올라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러나 몸을 단정히 가져 도무지 부인에게 대하여 곁눈질 한 번이 없다. 두어마장을 가서 부인은 수레에서 내려 미축에게 살해하고 떠나기 전에 미처 한마디 일러준다. 나는 남방 화덕성군이요. 옥강상제의 칙지를 받들고 그대 집에 불을 놓으러 가는 길인데 그대가 나를 예로서 대하여 준 것이 고마워 특히 일러드리는 터이니 속히 돌아가서 재물을 다 실어내도록 하오. 내 밤에 가리다. 말을 마치자 부인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미축은 깜짝 놀라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소유를 말끔히 밖으로 실어내었다. 그날 밤 과연 아무도 없는 빈집 부엌으로서 불이 일어나 그 크나큰 집이 그대로 타버리고 말았다. 미축은 느낀 바 있어 그 뒤로는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여 주었는데 뒤에 도겸이 그 어진 것을 알고 청하여다 별가종사를 삼은 것이었다. 도겸은 그에게 물었다. 자중은 무슨 좋은 계책이 있소? 계책이라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이 몸소 북해군에 가서 공룡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인데 다시 누구든 한 사람을 얻어 청주로 가서 전해에게 원병을 청하여 만약 이 두 곳 군사만 모두 오고 보면 조조가 반드시 군사를 물려 돌아갈 밖에 별 도리가 없사오리다. 도겸은 좌우를 둘러보고 물었다. 청주에는 누가 갔다 오려오? 한 사람이 말하여 나선다. 모가 가오리다. 본이 광릉 사람 진등으로 자는 원룡이라는 사람이다. 도겸은 곧 글 두 통을 닦아 먼저 진등을 청주로 보내고 다음에는 미축을 북해로 보내고 자기는 몸소 군사와 백성을 거느려 굳게 성을 지키기로 한다. 북해태수 공룡의 자는 문건이 곧 공자의 20세손이요 태산도의 공주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고 총명하였다. 10살 때 일이 있어 하남윤 이응을 찾아갔다. 문 지키는 자가 그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겨 문을 막고 들이려 하지 않는다. 공룡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 댁과는 세교가 있는 터이니 들어가서 상공께 그렇게 말씀을 올리게. 마침내 들어가서 이응에게 절하여 뵈니 이응이 고의 여겨 묻는다. 자네가 내 집과 무슨 세교가 있다고 그러나? 공룡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저의 조상 공자께서 상공의 조상 노자께 일찍이 예를 물으신 적이 있으신데 어찌 대가 저희와 세교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데리고 앉아 몇 마디를 하는 중에 마침 태중대부 진이가 찾아왔다. 이응이 공룡을 가리키며 이 소년이 실로 신동이요 하고 그의 말을 이르니 진이가 빙그레 웃으며 따는 저애가 총명하기는 하오마는 어려서 총명한 이들이 자라서는 그렇지 못한 수가 많습니다. 한다. 그 말에 대해 공룡은 말한다. 대부의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대부께서는 어리셨을 때 퍽 총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이는 이응으로 더불어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이 아이가 장성하면 반드시 당대의 큰 그릇이 될 것이요 하고 감탄함을 마지 않았다 한다.
공룡이 그때부터 이름을 얻어 뒤에 중랑장이 되었다가 몇 번 벼슬이 옮아 북계태수가 되었는데 빈객을 좋아하여 매양 말하기를 좌상에 객들이 가득하고 술독에 술이 비지 않는 것이 내 소원이라 하며 북해에 있기 6년에 매우 민심을 얻은 터이다. 그날도 찾아온 객들로 더불어 술을 두고 이야기하더니 문득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서주에서 미축이란 이가 뵈러 왔다고 한다. 공룡은 곧 청하여 들여 묻는다. 자중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소? 미축은 품에서 도겸의 글을 꺼내 놓으며 말한다. 이 글을 보시면 아시려니와 지금 조조가 서주를 에워싸고 치기를 급히 하니 명공은 곧 군사를 내시어 이 위급한 것을 구하여 주십시오. 공룡은 도겸의 글을 읽고 나서 말한다. 내가 도공조와는 일찍부터 교분이 두텁고 이번에 또 자중이 몸소 오셨으니 어찌 안 갈 도리가 있으리이까마는 다만 조맹덕이 나하고 원수 지은 일이 없는 터라 먼저 글을 저에게 보내서 화해하도록 권하여 보고 만약에 듣지 않거든 그때에 기병하는 것이 사리에 오를까 하오. 미축이 말한다. 조조가 저의 군사 강한 것을 믿어 결탄코 화해하려 안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 한번 보내보십시다. 공룡이 일변으로 군사를 점검하고 또 일변으로 글을 닦아 바야흐로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로 보내려 할 때 문득 군사가 들어와 고하되 황건잔당 관해가 도적의 무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급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룡은 크게 놀라 급히 본부 인마를 영솔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 서로 진을 치고 대하자 관해가 말을 진 앞에 내며 큰 소리로 외친다. 내 북해의 양식이 넉넉한 것을 알고 온 터이니 만석만 내어라. 순순히 내어주면 내 곧 군사를 물려 돌아가려니와 만약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성지를 깨뜨리고 남녀노소 하나도 남지 않을 터이니 그리 알아라. 듣고 나서 공룡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대안의 신하로 대안의 땅을 지키고 있는 터에 도적에게 줄 양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관해가 대노하여 칼을 춤추며 말을 박차 달려든다. 공룡의 진중으로서 종보가 창을 꼬나 잡고 내달린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두어합이 못되어 관해가 한 소리 크게 외치며 번개같이 칼을 내리치자 종보는 왼편 어깨죽지를 지키고 그대로 말 아래 떨어져 죽는다. 공룡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 그대로 앞을 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관해가 군사를 나누어 철통같이 에워싼다. 도적의 형세는 크고 이편 군사는 고단하였다. 겸하여 성중의 양식 준비마저 넉넉지 않다. 공룡이 마음이 울민하여 하기를 맞이하느니 곁에서 이를 보는 미축의 심사는 말할 나이조차 없다. 그 이튿날 공룡은 성 위에 올라 바라보았다. 도적의 무리가 몇 겹으로 성을 에워싸 그 형세가 실로 호대하다. 대체 무슨 수로 이 도적들을 쳐 물리친단 말인가. 공룡의 이마에 주름살이 한창 깊을 때다. 호련 한 사람이 남분 맞은편 산 뒤로서 창을 꼬나 잡고 말을 급히 몰아나왔다. 누구냐? 적진에서 한 장수가 칼을 들고 말을 몰아나가며 바야흐로 소리쳐 물으려 할 때 그 장수는 살같이 지쳐 들어오며 곧 손이 한번 번듯 한창에 도적의 가슴을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뜨리고 그대로 나는 범처럼 적의 진중으로 뛰어들었다. 좌충우돌, 동에 번듯 설을 치고 남에 번듯 북을 찔러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하다. 수십 명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굽에 채워 죽이니 다시는 감히 그의 앞을 막으려는 자가 없다. 그 장수는 그대로 말을 달려 성문 앞으로 들어오며 크게 외친다. 빨리 문을 열어라. 공룡은 그가 대체 누군지를 몰라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도적의 무리가 아우성치며 그의 뒤를 쫓아 해자 가까이까지 왔다. 그 장수는 몸을 돌리자 한 소리 병력같이 고함치고 그대로 말을 몰아 마주 나가며 번개같이 손을 놀려 연하여 10여 명을 창으로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때렸다. 도적의 무리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뒤로 물러난다. 공룡은 급히 영을 내려 성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 장수는 성내로 들어오며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손에 든 창을 버리고 성 위로 올라와 굴레로서 공룡에게 벤다. 공룡은 물었다. 장사의 고성대명이 니시오? 그 사람이 답한다.
모는 동네 황현 사람 태사자로 자를 자이라 합니다. 자가 어제 요동에서 돌아와 모친을 배우니 모친 말씀이 그동안 여러 차례나 부군에 듣도오신 은고를 입었다 하시며 지금 도적의 때가 성을 에워싸고 치니 내 곧 가서 구하여 드리라 하시기로 이렇듯 필마로 온 터입니다. 공룡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한다. 공이 바로 자이시오. 내 그 명성을 익히 들어왔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만나 뵙는구려. 원래 공룡이 태사자로 더불어 서로 본 일은 없으나 그가 영웅임을 아는 터이라 그가 멀리 타향에 나가고 그의 노모가 성 밖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듣자 공룡은 그 사이 여러 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양식과 옷감을 부조하였던 것이다. 공룡은 크게 기뻐 태사자를 이끌어 아문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내어 관대하며 갑옷과 안마를 주었다. 태사자가 말한다. 모에게 정병 1천만 주시면 나가서 도적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나 공룡은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자기가 비록 용령은 하지만 적세가 원체 호대하니 경솔이 나갈 것이 아니오. 그래도 태사자는 나가기를 원한다. 모친께서 부군의 후덕을 10,000분의 1이나마 갚아드리려 특히 자를 보내신 터에 만약 도적을 물리쳐 포위를 풀지 못한다면 돌아가서 모친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한번 나가서 싸우게 하여 주시지요. 공룡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눈을 뜨며 말하였다. 내 들음에 유연덕이 당대의 영웅이라 하니 만약 그의 구원을 얻는다면 포위는 곧 풀어지리라 믿는데 다만 보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요. 듣고 나자 태사자가 말한다. 부군께서 그를 닦아주시면 제가 곧 가서 청하여 오겠습니다. 공룡은 크게 기뻐 즉시 글을 써서 그에게 주었다. 태사자는 곧 말에 올랐다. 머리에 쓴 것은 투구요, 몸에 두른 것은 갑옷이요, 허리에 띈 것은 궁전이며 손에 든 것은 철창. 품속에는 현덕에게 보내는 공룡의 글을 깊이 간직하고 성문이 열리며 태사자는 곧 말을 몰아 밖으로 내달았다. 해자 가까이에 있던 적장이 수하 군사를 휘몰아 그 앞길을 막고 친다. 태사자는 연하여 창을 들어 5-6명을 죽인 다음 포위를 뚫고 나갔다. 이때 도적 괴수 관해가 수하 군사들에게 이 말을 듣자 성에서 사람이 나온 것은 반드시 구원을 청하러 가기 위함이리라 하여 칼 들고 말에 뛰어오르자 몸소 수백 길을 거느리고 급히 뒤를 쫓아 마침내 그를 팔면으로 에워쌌다. 이를 보자 태사자는 곧 창을 요사환에 걸고 활에 살을 먹여들며 전우좌우 향하여 연달아 쏘았다. 시위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없다. 한눈에 10여 명이 죽으니 이를 보고 나머지 무리들이 감히 다시는 그의 뒤를 쫓으려 하지 못한다. 태사자는 마침내 벗어나자 곧 밤을 도와 평원으로 가서 유연덕을 만났다. 예를 베풀고 나서 태사자가 북해태수 공룡이 황건 적당에게 포위된 바 되어 구원을 청하는 일을 말하고 글을 올리니 현덕은 보고 나자 한마디 묻는다. 조카는 누구시오? 태사자는 대답한다. 모는 동해의 한낱 야인 태사자외다. 북해태수와 고륙의 친함이 없고 향당의 정리가 있는 터 아니지만 특히 의기투합하여 근심을 나누고 환란을 한가지 하는 뜻이 있소이다. 이제 도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북해를 에워싸니 형세가 고단하여 그 위태로움이 실로 단석에 걸렸소이다. 사구는 인의로 드러난 분이라 능히 남의 위급한 것을 구한다 듣고 특히 모를 시켜 창검을 무릅쓰고 애움을 뚫고 나와 이렇듯 구병을 청하게 한 것이 왜다. 듣고 나자 현덕은 얼굴을 가다듬고 한마디 한다. 공북해가 이 세상에 유비 있는 것을 알았던가. 곧 간우 장비로 더불어 정병 3,000명을 거느리고 태사자와 함께 북해를 향해 나아간다. 관해가 구병이 이른 것을 보고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현덕이 관우 장비 태사자로 더불어 문기 아래 말을 내니 관해가 칼을 춤추며 말을 몰아 나온다. 태사자가 창을 꼬나 잡고 내다르려 할 때 그보다 먼저 관웅장이 총령도 높이 들고 말을 급히 몰아 바로 관해를 취하였다. 두 말이 서로 가까이 이르자 양편 군사가 일제히 북치고 고함질러 위세를 돕는다.
들어가고 나오고 물러가고 나아가서 어우러져 싸우기 10여 합에 문득 총령도가 한 번 크게 빛나며 관해의 허리가 반동강이 나서 말 아래 뚝 떨어졌다. 장비와 태사자는 각기 창을 꼬나 잡고 일제히 말을 달려 적진 가운데로 성남범처럼 뛰어들었다. 현덕이 그 뒤를 쫓아 군사를 휘몰아친다. 공룡은 성 위에서 이를 바라보고 곧 자기도 군사를 몰아 밖으로 내달았다. 두 곳 군사가 서로 끼고 어지러이 친다. 도적의 무리가 여지없이 패하여 태반은 항복을 하고 나머지는 각기 목숨을 도망하여 멀리 달아났다. 크게 이기고 군사를 거두고 나자 공룡은 정중히 현덕을 성으로 청하여 드렸다. 당상에 크게 연석을 배설하고 공룡은 유비, 간우, 장비와 태사자의 수고를 살해하며 다시 미축을 청하여 현덕과 서로 보게 하고 장계가 조승을 죽인 일로 하여 지금 조조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서주를 애우고 침해 미축이 특히 북해로 구원을 청하러 온 전후 사정을 현덕에게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서 현덕은 개탄하였다. 도공조는 어진 군자인데 이렇듯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니 딱한 일이로고 공룡이 말한다. 이제 조조가 백성을 잔해하고 저에 강한 것을 믿어 약한 자를 업신여기니 현덕공은 윤과 함께 서주로 가서 그 급한 것을 구하지 않으시려오. 현덕은 대답하였다. 비가 감히 추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수가 적고 군사가 많지 않아 쉽게 동하지를 못하겠소이다. 공룡이 다시 말한다. 융이 도공조를 가서 구하려 하기는 옛 정도 있다고는 하나 역시 대의를 위함인데 공이 한실 중친으로서 어찌 홀로 의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시단 말씀이오. 현덕은 마침내 말하였다. 이미 그러하다면 문거는 먼저 떠나시지요. 비는 북평 공손 태수에게 가서 4~5천 인마를 빌어가지고 뒤따라 서주로 가오리다. 공은 부디 신의를 저버리지 마시오. 공이 비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하시는 말씀이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고로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하였소. 유비가 북평에 가서 군사를 얻거나 못 얻거나 반드시 서주로 가오리다. 공룡이 살해하고 미축을 먼저 서주로 돌려보내 이 소식을 전하게 한 다음 곧 군사를 수습하여 떠나려 하니 태사자가 절하여 하직을 고한다. 자가 모친 분부를 받들고 왔다가 이제 일이 무사히 된 것을 보니 이만 다행이 없습니다. 소주까지도 매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양주 유자사가 저와 동양이라 앞서 그를 보내서 부르니 아니 갈 수 없어 떠납니다. 후일 다시 뵙기로 하지요. 공룡은 금백을 보내 그의 수고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태사자는 받지 않고 돌아가 모친을 배운 다음 다시 양주로 자사유주를 찾아갔다. 한편 현덕은 북평으로 가서 공손찬을 찾아 서주를 구하러 가는 길임을 말하였다. 듣고 나자 공손찬이 한마디 한다. 조조는 일찍이 그대와 원수 지은 일이 없는 터에 남의 일에 그처럼 나설 것이 없지 않소. 그래도 비가 이미 남에게 허락한 터이라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소이다. 그렇다면 내 마복은 2천을 빌려주겠소. 조자룡도 함께 가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오. 공손찬이 선선히 허락하여 현덕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본부 인마 3,000명을 거느려 전군이 되고 조자룡으로 2,000군을 거느려 후군을 삼은 다음 길을 재촉하여 서주로 향하였다. 한편 미축이 서주로 돌아가 도겸을 보고 공북해가 유연덕을 또한 청하여 같이 원병을 거느리고 온다 복명하고 하루 지나 진등이 또한 돌아와서 청조자사 전해가 흥연히 군사를 거느려 고하로 오마더라고 고하니 도겸이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이틀 지나 과연 공룡과 전해의 양로 군마가 이르렀다. 그러나 조조 군사의 형세가 원체 큰 것을 두려워하여 멀찌거니 산을 의지하여 하체하고 감히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조조도 구원병이 이른 것을 보자 또한 군사를 나누어 대적하게 하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 성을 치지 못하였다. 다시 하루가 지나 유연덕이 마침내 군사를 거느려 이르렀다. 공룡이 그를 영체로 맞아들여 말한다.
조조 군사의 형세가 원체 크고 또 조조가 본래 용맹에 능한 사람이라 경망대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롭지 않으니 아직 좀 두고 동정을 본 다음에 군사를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성 싶소. 그러나 현덕은 말한다. 그도 좋은 말씀이지만 다만 성중의 양식이 넉넉하지 않다니 오래 버티기가 어려우리다. 비의 생각에는 운장과 자룡으로 군사 4천을 용설하여 공의 부하에 있어 서로 돕게 하고 비는 익덕과 함께 일천군을 거느리고 애움을 뚫고서 서주성으로 들어가 도사군을 만나 상의할까 하오. 나는 그것이 좋겠소. 공룡이 곧 전해와 회합하여 의각지세를 이루니 관우와 조자령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양로로 접응한다. 이날 현덕은 장비로 더불어 일천인마를 이끌고 조조의 영채가를 지났다. 한참 가는 중에 문득 영채 안으로서 북소리 크게 울리며 마보 군병이 조수처럼 몰려 나오니 앞선 대장은 곧 우금이라 길을 막고 크게 외친다. 어디서 온 미친놈들이 어디로 가려 하느냐. 장비는 딴소리 않고 장팔사목 꼬나 잡아 바로 우금을 취하였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싸워 겨우 두어합에 이르렀을 때 현덕이 쌍고검을 춤추며 군사를 휘몰아 들어오니 우금이 견디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장비는 그대로 그 뒤를 쳐서 무찌르고 앞불서 바로 서주성 아래로 나갔다. 성 위에서 바라보니 바람에 나부끼는 일면 붉은 기에 흰 글씨로 크게 쓰여 있는 것은 곧 평원 유연덕 5자다. 도겸은 급히 군사를 시켜 성문을 열게 하고 현덕을 맞아들였다. 함께 부하로 들어가서 서로 보기를 마친 다음 도겸은 곧 연석을 배설하여 현덕을 관대하고 한편으로는 주식을 내어 호군하였다. 도겸이 보니 현덕의 모습이 훤황하고 언어가 활달하다. 마음에 크게 기뻐 곧 별가종사 미축에게 명하여 서주패인을 가져오라 하여 현덕 앞에 드리니 뜻밖의 일을 당하여 현덕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의아해하기를 마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 오니까? 현덕이 묻자 도겸이 대답한다. 천하가 요란하여 왕의 기강이 부진하는 이때 공은 한실 종친이시오 겸하여 당세의 영웅이시라 바라건대 우매하고 무능한 노부를 대신하시어 우리 서주를 맡아주시오. 겸이 곧 표문을 닦아 조종에 신주하오리다. 듣고 나자 현덕은 자리를 떠나 제배하고 말하였다. 유비가 비록 한조의 후예이기는 하나 공이 적고 덕이 박하여 평원 작은 고을 하나도 능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터이외다. 이제 대의를 위하여 사군을 도우려 왔거늘 공이 이 말씀을 내시는 것은 혹시나 유비에게 의심이라도 있기 때문은 아니오니까 만약 유비로서 털끝만치라도 그런 뜻을 품었다 하오면 황천이 돕지 않으시리이다. 의심이라니 천만의 말씀이요. 이는 노부의 진심이니 공은 부디 사양하지 마오. 도겸이 제3청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현덕도 또한 사양하여 듣지 않는다. 곁에서 이를 보고 있다 미축이 한마디 하였다. 지금 적병이 성 아래 임하여 있으니 우선 그부터 물리칠 계책을 의논하기로 하고 이 일은 훗날에 미루시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도겸이 그 말을 쫓아 현덕에게 군사일을 물으니 현덕은 우선 조조에게 글을 보내보아 만약 듣지 않거든 그때 군사를 내더라도 늦지 않으리라 한다. 이에 3군의 격을 전하여 병사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즉시 글을 써서 사람에게 들려 조조에게로 보내니 그 글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비가 관해에서 한번 공을 배웠고 그 뒤로는 멀리 상가물을 격하여 달려가 매시지 못하였소이다. 항자의 존부 조우께서 피해를 당하심이 실로 장계가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요 결코 도공조의 죄가 아니외다. 지금 황건 잔당들은 밖에 요란하고 동탁 잔당들은 안에 있으니 원컨대 명공은 조종의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원수를 뒤로 하여 서주를 애운 군사를 거두어 국난을 구하신다면 서주의 다행이요 천하의 다행일까 하나이다. 조조는 유비가 보내온 서찰을 보고 나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유비 제가 대체 누구기에 내게 이런 글을 다 보내노? 곧 좌우로 명하여 사자를 내어다 못 빼고 한편으로 힘을 다하여 성을 치라 하니 곽가가 나서서 간한다.
유비가 멀리 와서 구원하는 터에 예를 먼저 하고 군사를 뒤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이까. 공은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보내셔서 유비의 마음을 늦추어 주시고 다음에 군사를 나아가 성을 치시면 깨치기가 어렵지 않사오리다. 조조가 그 말을 쫓아 유비의 사자를 머물러 두어 간대하게 하며 바야흐로 답신을 초하려 할 때 문득 파발마가 급한 것을 고하되 여포가 이미 연주를 쳐서 깨치고 다시 군사를 나아가 북양을 점거하였다고 한다. 원래 여포는 이가 곽사의 난리에 무간을 도망하여 나가자 먼저 회남으로 원수를 찾아갔었다. 그러나 원술이 그의 반복무상한 것을 미워하여 받아주지 않는다. 여포는 그 길로 원소를 찾아갔다. 원소는 그를 받아들여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장현을 상산에서 크게 깨쳤다. 큰 공을 세웠다 하여 여포가 바로 득이양양해서 원소의 수하 장사들을 우습게 본다. 원소는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이리하여 여포는 원소에게도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다시 장량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이때 여포와 전에 교분이 두텁던 방서라는 사람이 장안에 남아있어 여포의 처자를 자기 집에 감춰두었다가 그가 장량에게 가서 있는 것을 알자 몰래 사람을 시켜 보내주었다. 은밀히 한 일이건만 곧 드러나고 말았다. 이각과 곽사는 크게 노하여 방서를 잡아다 죽이고 즉시 장량에게 글을 보내서 여포를 죽이라 명하였다. 여포는 또다시 장량을 버리고 진류로 장막을 찾아갔다. 때마침 진궁이 장막의 아우 장초를 따라 그곳에 와 있다가 여포가 온 것을 보자 장막을 대하여 말한다. 지금 천하가 어지러이 영웅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터에 공이 수하의 허다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절제를 받고 있으니 또한 딱한 노릇이 아니리이까. 이제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동으로 서주를 침해 연주가 비었고 여포로 말씀하면 당대의 용사이니 만약 저와 더불어 함께 연주를 취한다면 폐업을 감히 도모할 수 있지 않겠사오리까. 장막은 크게 기뻐 여포에게 군사를 주어 먼저 연주를 쳐서 깨치고 다음에 복양을 점거하게 하니 오직 연성, 동아, 범연 세 고을만 순욱과 정욱이 죽기로써 지켜서 온전함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다 함모라고 말았다. 조인이 여포와 싸웠으나 번번이 지고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급한 것을 고한 터였다. 급보를 받고 조조는 크게 놀랐다. 연주를 잃었다면 내 장차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고. 곽가가 말한다. 마침 유비에게서 온 사자가 아직 여기 머물러 있으니 좋은 뜻으로 답서를 내리시어 인정을 파시고 즉시 군사를 돌이켜 연주를 회복하시도록 하심이 옳을까 보이다. 조조는 그의 말을 조차 즉시 사자에게 답서를 전하고 영체를 빼어 회군하였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목숨이 살아서 사자는 서주로 돌아가자 도겸에게 답서를 올리고 조조의 군사가 이미 물러갔음을 고하였다. 도겸은 기쁨이 비길 데 없었다. 그는 즉시 성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공룡, 전에, 관우, 조운 등을 청하여 드려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윽고 연석을 파하자 도겸은 현덕을 청하여 상자에 오르게 한 다음 여러 사람을 대하여 정중히 말을 꺼내었다. 노부는 이미 나이 늙고 슬하의 두 자식도 모두 재주 없어 국가의 중임을 감당치 못하리소이다. 유공으로 말씀하면 한실 종친으로 덕이 넓고 재주가 높으시니 가히 서주를 맡으실 만한 하기로 내 간곡히 청하는 터이니 공은 부디 물리치지 마오. 현덕이 말한다. 공룡이 비로 하여금 와서 서주를 구하라 하기는 오직 의를 위함인데 이제 갑자기 점거하고 보면 천하가 장차 비를 의리 없는 사람으로 돌릴 것이오. 비는 결코 분부를 쫓지 못하겠소이다. 미축이 곁에서 또 권하였다. 이제 한실이 더디고 해내가 전복되니 공업을 이루는 것이 바야흐로 이때에 있소이다. 서주는 부유하고 호구가 100만이니 유사군은 사양치 마시고 받으십시오. 말씀은 비록 그러하나 이 일은 결단코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겠소이다. 진등도 또한 현덕에게 권하였다. 도부군께서 연로하시고 병이 많으시어 고을 일을 보시지 못하시는 터이니 명공은 사양치 마십시오. 현덕은 말한다. 원공로는 4세 3공으로 천하가 모두 우러러 보는 터가 아니오이까.
가까이 수춘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에게 물려주지 않으시오? 그 말을 듣자 공룡이 한마디 한다. 원술 말씀이오. 그는 들어 말할 것이 못되오. 오늘 일은 곧 하늘이 내리시는 일인데 취하지 아니하면 후에 막급이리이다. 현덕은 그래도 고집하여 듣지 않는다. 도겸은 줄줄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청하였다. 군이 나를 버리고 가신다면 내 죽어도 눈을 못 감겠소. 이제까지 잠자코 있던 관우가 한마디 한다. 도공이 이렇듯 청하시는 터이니 형님은 잠시 주사를 다스리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장비도 나섰다. 우리가 억지로 뺏자는 것이 아니오. 자기가 그처럼 호의로 사양한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마다할 것이 없지 않소. 현덕은 못마땅해 하는 얼굴로 관우와 장비를 돌아본다. 너희들이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 그런 말을 하느냐? 다시 도겸이 제3추양하여도 현덕은 결코 받으려 하지 않는다. 현덕이 정이 그러시다면 여기 근읍에 소패라는 곳이 있어 좋기 군사를 둔칠만 하니 무릇 그곳에 잠시라도 주군하시어 우리 서주를 보호하여 주심이 어떠하오? 여러 사람이 모두 나서서 권한다. 현덕은 마침내 이를 허락하였다. 도겸이 군사를 북돋우고 나자 조자룡이 하직을 고한다. 현덕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뿌려 작별을 아꼈다. 공룡과 전해가 자기 군사를 거느려 다들 돌아간 뒤 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본부 인마 3,000명을 영솔하고 소패로 가서 둔을 쳤다.